최근 1심에서 무죄 주장을 하다가 법정 구속이 돼서 저희 사무실에 의뢰한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기 사건인데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무죄 주장을 했는데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은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돼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결국은 항소심에서 고생하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형사사건에서 무죄 주장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과연 합의를 하고 무죄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를 하지 않고 무죄 주장을 해야 되는 건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사건, 횡령사건, 이런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기사건의 경우에는 내가 사기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과연 내가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합의를 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잘못된 오해, 편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합의를 하고 나서 무죄 주장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합의를 해. 합의를 하면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의라는 거는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돈 주고 이런 게 아니라요,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 내지는 고소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표시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돈에 관한 얘기가 빠질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말하는 합의는 그야말로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죄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하고는 사실은 무관한 내용입니다. 가끔 수사를 하는 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 억울하다면서 왜 합의를 해요? 합의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추궁하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지 이게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판사님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내가 돈 주고 합의할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사건 만들지도 않았지. 내가 왜 이제 와서 합의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라는 것이 특히 사기나 횡령 이런 사건들은요, 한번 시작이 되면은 합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은 양형에서 좀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합의를 했다고 해서 죄가 있는 것이 죄가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무죄가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유죄가 인정이 되면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무죄는 무죄대로 주장을 하고 합의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도대체 왜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법원에서 내가 무죄를 주장하면 실제로 무죄를 주장해서 무죄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한 2% 내외라고 합니다. 너무 낮은 확률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무죄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가 인정이 되면은요, 처음부터 자백하는 사건에 비해서 형량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양형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요, 합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자백과 반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죄 주장을 하면 당연히 자백할 수도 없고 반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백과 반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자백하는 사건보다 무죄 주장하다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형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될 확률도 높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확률의 게임을 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사실은. 그런 이유로 자백과 반성이라는 가장 큰 양형 요소가 사라져도 합의라는 다른 요소로 이걸 상쇄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죄 주장을 하다가 유죄가 나오는 경우에도요, 판결문에 이렇게 씁니다.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서 집행유예에 처한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자면은요, 조금 불편하고 내가 합의의 필요성 내지는 경제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개입되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내지는 여력이 있다면은요, 합의를 하시고 무죄 주장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합의라는 경우 대부분도 이제 보면은요,
피해 금액 전부를 주고 합의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고요. 실제 피해 금액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합의가 되곤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통계를 좀 보니까요. 2010년에는 한 8% 정도 무죄가 나왔고, 2011년에는 한 17%, 2012년에는 한 21%, 그리고 2013년에는 약 12%, 이렇게 굉장히 무죄 확률이 높았는데요. 그 뒤로 계속 확률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한 2%대로 이렇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요,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건 사실 98점짜리다. 이런 합격 점수를 법원이 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조직이든 간에, 어떤 조직이, 뭐 그게 조직이든 사람이든 간에, 어떤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98% 옳다. 이런 조직, 이런 사람은 사실 흔치 않죠. 그런데 유독 수사기관이 한 판단만큼은 98%가 맞다. 이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더더구나 수사기관이라는 곳이 굉장히 커다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인데, 법원에서 뭐 검찰이나 수사기관한테 98점짜리 점수를 준다. 이건 좀 법원의 입장에서 조금 더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이 법언이 진짜 현실에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과연 내가 합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많죠. 근데 사건을 하다 보니까 억울한 피고인 역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억울한 피고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